사업으로 1년 만에 포르쉐를 타는 꿈 한 번쯤 상상해 보셨죠? 제가 오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포르쉐 박스타가 있습니다. 신차 가격이 한 1억 정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년에 1억만 버시면 바로 포르쉐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쿠팡 로켓 그로스를 하시면 됩니다. 1년에 10억 원어치 물건을 집어 넣으시고요. 여기에 광고 수수료, 그 다음에 기타 비용들을 제외하고 순마진 한 10% 정도 남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10억에 10% 남으면 얼마죠? 바로 1억입니다. 그럼 그 1억 가지고 여러분들은 바로 포르쉐를 구입하러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야, 이 미친놈아, 이게 뭐가 간단하다는 거냐? 이거 사기꾼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은요, 뭔가 조금 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연 몇십억 하는 저는 어떤 차를 타고 있을까요? 저는 2016년식인 산타페 DM을 타고 있습니다. 응? 뭔가 이상하죠? 야, 몇십억 하면은 너도 포르쉐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그걸 탈 수 있고 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는지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르쉐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포르쉐를 타게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거를 오늘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 진짜로 포르쉐를 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는요, 소득을 크게 6가지로 나눕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자, 이것을 나라에서는요, 종합소득이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쿠팡 그로스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은 이걸 바로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업소득의 성격은 어떨까요? 바로 수익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되면은 매월 얼마씩 들어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사업을 하시게 되면요, 수익의 편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어떤 달은 1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요, 어떤 달은 500만 원, 또 어떤 날은 1000만 원 이렇게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날은 마이너스 100만 원, 어떤 달은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만들 수도 있는 게 바로 사업 소득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알고 이 영상을 시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죠. 하지만 그 소득이요, 한 달, 두 달만 벌고 끝난다면 어떨까요? 이 사업 소득은요, 한 달, 두 달, 1년만 많이 벌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1년, 5년, 10년 계속해서 꾸준히 벌어들일 수 있어야 진정한 사업소득을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1년 돈 많이 번 거 갖고 안도하시면 안 되고요, 5년, 10년 꾸준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큰 소비를 하게 되면 과연 그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포르쉐 1억짜리, 2억짜리 사고요, 명품을 온몸에 휘감는다고 하면요, 만약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비용들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소비로 들어가 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사업은 한 번에 휘청하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계속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비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장 트렌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시장, 새로운 소비자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매출을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 속에서 내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는 와중에 매출이 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만들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계좌의 잔고는요, 남아나질 않아요. 남아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는 그런 외제차 소비, 명품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하는 사업 쿠팡 그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쿠팡의 정상 기간은 한 60일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60일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간이거든요. 우리가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을 소비자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쿠팡에서는 우리에게 60일 뒤에 정산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그 물건은 어디서 떼오나요? 바로 우리 공급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60일 동안 공급업체는 우리를 기다려주나요?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디선가 돈을 구해서 빨리 업체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걸 만약에 주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흑자도산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쿠팡 정상 기간이 60일 그 안에 공급 대금을 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줘야 되냐면요. 요즘에는 좀 시스템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선정산 시스템을 써서 일정 수수료를 내야겠죠. 선정산으로 미리 돈을 받아서 공급업체에 대금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마이너스 통장 또는 집담보나 다른 부동산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먼저 주고 60일 뒤에 쿠팡한테 정산을 받으면은 그게 진짜 저희의 순수익이 되는 거겠죠. 거기에 뭐 기타 잡비는 당연히 빼야겠지만 결론은 뭐냐면요,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쿠팡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잔고는 계속해서 빵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남아있지 않는 돈으로 자꾸 무엇을 한다는 거는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짧은 사업 기간 1, 2년 정도 하고 돈이 많이 벌어서 그걸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고요. 적어도 3년에서 4년 정도 사이클을 돌려서 이 자본금이 축적이 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사실은 어떠한 본인을 위한, 뭐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들 하죠. 그런 소비들을 할 수가 있는 거지 1년, 2년 동안 큰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질 않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사업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잔고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차를 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포르쉐 박스터가 한 1억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1억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신차를?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리스를 하겠죠. 신차 리스? 아니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중고차를 리스해서 구매를 하고 그걸 좀 타다가 이용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만들다던가, 아니면 그냥 정말 순수하게 타보고 싶어서 중고 리스를 해서 한번 타보는 거죠. 왜냐면은 포르쉐 박스터 같은 경우는 감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감가 방어가 좋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고 리스로 많이 구매를 했다가 되파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뭐 1년, 2년 타지도 않아요. 뭐 한 2달? 길어야 3달 정도 타고 파는 경우들이 굉장히 이 시장에는 많습니다. 뭐 포르쉐, 파나메라, 까이엔 이런 거 사나요? 그거는 절대 살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좀 가성비 좋고 중고 감가가 좋은 제품으로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시점은 언제냐? 그건 바로요, 여러분들이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요 여러분들의 잔고는 조금씩 축적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매출이 늘어나면요 잔고는 계속해서 줄어들고요, 매출이 줄어들면요 계속해서 잔고가 쌓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정산 주기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꼭 쿠팡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사업도 동일합니다. 매출이 오르고 사업이 성장하고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비용은 나가고요, 벌어들이는 돈을 계속 재투자해야 사업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 사업을 그냥 평균 상태, 지금 상태로 유지를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그 사업은 계속해서 아마 하락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죠. 소비자는 똑똑해지고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올해 10억을 벌었어도요 내년에 마이너스 20억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소비를 통제하고 비용을 투자하고 사업을 키워나가는 데 써야지, 안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1, 2년 성공하고 5년, 10년은 아마 망하는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매출의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내가 나이가 먹다 보면은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점차 쇠퇴하는 구간이 아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돌격형 사업가긴 하지만 언젠간 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영원히 매출을 낼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돈을 벌 때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자산을 사서 불로소득을 만들어내는 이 어떤 작업, 일련의 작업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종합소득 부분에서 여러 가지 소득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사업소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 주종목은 사업소득이고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사업소득을 더 키워나가실 분들이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여기에 다른 소득들이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이자소득, 예를 들면 예금, 적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이제 쉽게 말해서 주식을 사서 그 주식회사에서 분기, 반기, 연마다 배당을 받는 소득이 되겠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월세 소득들이 있겠죠. 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월세 소득. 자, 이거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보통의 그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죠.
정리할게요.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서 외제차, 포르쉐 이런 걸 사면 안 되고요. 특히 남자들, 저도 그래요. 차 사고 싶죠. 좋은 시계 차고 싶죠. 하지만 참습니다. 왜냐? 그러한 돈들은요, 어쨌든 소비되고 소멸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업 소득으로 만들어낸 소득을 가지고요, 부동산, 주식, 예금, 적금 이런 식으로 분배해가지고 불로소득을 단돈 10만원, 20만원이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업들을 합니다. 자, 이게 1, 2년 만에 가능할 걸까요? 아닙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 많게는 20년 정도는 해줘야 진정한 불로소득이라는 게 생겨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그 친구들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가? 그렇지 않다면은 자산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 자, 부동산만 갖고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을 하다가 유동성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제 부동산을 가지고 다시 대출을 일으켜서 그 자금을 그리고 나서 다시 매출을 만들어내고 소득을 창출해내는 과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친구도 있다고 하면요, 작은 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에서 가장 최상위의 부동산 자산을 하나라도 사놔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자, 우리 연예인들 한번 볼까요? 연예인들 젊었을 때 창창할 때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는 게 뭔가요? 바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연예인들도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걸. 우리도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거를 꼭 인지하시고 자산으로 옮겨놓는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억대 매출한다고 하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 자산을 꼭 하나씩은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 계속해서 하는 거는 안 돼요.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꼭 좋은 자산을 취득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러한 자산들은요,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쑥쑥쑥 자라납니다. 왠지 아세요? 화폐 가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산의 가치는 반대로 올라가겠죠.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해 못 하신다고 하면요, 조금 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요, 아래 댓글로 한번 좀 달아줘 보세요. 공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 원리, 자본주의 시장의 이 원리는요,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째, 쿠팡 로켓그로스로 사업을 하면서 포르쉐를 타고 명품을 휘감는 친구들은 일단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유부남이고요, 애 둘 이상 키우는 우리 애국자분들, 그들이 만약에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휘감는다, 그건 제가 조금 인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온라인 사업으로요, 큰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요, 자금 운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명품 사고 외제차 타고 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매출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재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재투자를 하지 않고 이런 쪽에다 소비를 하면은 사업의 성장이 좀 느려지겠죠. 자, 셋째,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 취득은 필수입니다. 부동산은 여러분들의 사업을 영위하고 안정성을 가져다 주니까요, 부동산 취득하는 거를 꼭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정해진 정답이 없고요,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와 리스크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문제 해결의 연속이 바로 사업이거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없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럼 제가 지금 계속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이 그러면 안 좋은 거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고요. 반대로 사업을 하면은 지금 얘기했던 것보다 더 좋은 점들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꼭 열심히 해서 사업을 성장시키시길 바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1년 만에 만약에 포르쉐를 타고 싶다 그러면은 10억치 물건 사서 로켓그로스에 때려 박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포르쉐를 타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초보자인 여러분들이 과연 10억 원어치의 돈을 물류창고에 집어넣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을 집어넣고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내지만요, 아직 아무런 경험이 없고 초보자인 여러분들이 10억을 넣을 수 있는 깜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씩 100만원,
1000만원, 1억 이렇게 자본을 늘려가면서 본인의 깜냥을 키워나가시고 그리고 나서 매출 규모가 켜지고 좀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외제차를 좀 타시고요. 명품을 좀 사셔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좀 벌었다고 외제차 사고 명품 사고 휘감고 자랑하고 다니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 해드리긴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중수, 고수, 뭐 몇십억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월 1억 매출 이하의 초보자 또는 이제 조금 사업을 영위해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아직 못 가본 그 영역에 도달하셨더라도 결코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을 하시라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1년 만에 몇 억을 벌었다고 승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업을 5년, 10년, 20년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영위하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달, 두 달, 1년 몇십억 벌었다고 승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쨌든 오늘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소신 있는 발언들을 좀 했고요. 뭐 그 중간중간에 조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는 발언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직 사업을 뭐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요. 제가 겪었던 문제들, 제가 성공했던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제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다음 영상 찍는데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